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조범식입니다. 자, 국토부가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심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놨죠. 자, 그런데 어디가 우선적으로 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에 서울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역세권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서울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역이 어디고 그 안에서도 유망한 역이 어딘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이 전체 307개의 역세권 중에 중심지 역세권과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나눠놨거든요. 중심지 역세권 143곳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도 도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50개,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으로 각각이 이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역과 그러지 않은 역들을 이미 구분을 해놨거든요. 좀 그러면 비중심지보다는 중심지, 중심지 내에서도 도심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죠. 그 안에서도 고밀 개발, 즉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역들이 앞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들인데요. 이 모든 역들이 다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이 안에서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빼면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역, 그리고 가장 유망할 수 있는 역들이 어떤 역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미완성되어 있는 유망한 역들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강남권 역세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역은 이미 역세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역세권들이고요. 빨간색은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역들입니다. 자, 봉은사역, 논현역, 양재역, 내방역, 이 4개의 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자, 각각이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요. 자, 크게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4개 역 중에 강남구에 2개 역, 서초구에 2개 역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강남구부터 보자라면 봉은사역이 바로 삼성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9호선에 위치해 있는 역이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삼성동과 함께 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100층 이상짜리 지비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이고요. 또 삼성역에 GTX AC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환승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역이 바로 봉은사역입니다. 거기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편의시설 또 상업시설이 더 들어서는 지역이 봉은사역에 있는 지역들의 개발 호재들이거든요. 이 강남권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가장 비싼 지역이 봉은사역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다음은 논현역입니다. 논현역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번에 개통이 됐는데요. 향후 용산 또 서울역까지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판교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바뀔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논현동입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에서도 일단 양재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GTX C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GTX C 노선이 앞으로 진행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왕십리, 청량리까지 갈 수 있고 경기 남부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양재역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방역인데요.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변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앞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전무타운으로 개발되는 호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역세권은 지금까지 개발이 미진했던 지역이 내방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이 돼서 앞으로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지역인 이제 방배 재건축 지역들이 지금 현재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방배 5, 6구역뿐만 아니라 13, 14, 15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완성이 되면 대규모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바뀌면서 주거 환경도 바뀌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내방역 역세권입니다. 자, 이 4개의 역들 다 좋지만 특히나 이 봉은사역과 내방역에 있는 지역들의 개발 호재들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동서개발축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이 두 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강남의 이 개발 계획은요, 이미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테헤란로 양쪽 끝자락에 있는 동서 지역을 확장해서
테란로를 더 연장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게 바로 봉은사역과 내방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역대를 비해서는 개발 의지가 더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봉은사역을 좀 보니까요, 이미 삼성역 역세권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진행되면서 주변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3억 6천 하던 빌라가 지금 현재 14억 5천까지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가격이 좀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돼 있는 게 바로 봉은사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삼성동 일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같은 개발축에 서쪽 끝자락에 있는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개발 계획들이 아직 본격화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5천에서 7억대 시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갭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소 한 2억 5천에서 많게는 3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직 봉은사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도 채 안 되는 금액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 내방역입니다. 같은 개발축 안에 좀 더 저렴한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내방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저는 이 4개의 역들 다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또 가장 미래 가치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은 내방역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도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역세권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 파란색 역이 있고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빨간색 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도심의 개발은 상업지보다는 상업지와 맞닿아 있는 주거지 지역이 앞으로 주택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미완성되어 있는 역들이 가장 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역들 중에 가장 그래도 역세권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이 구도심의 개발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일 겁니다. 자, 구도심의 개발축은요, 크게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4+1척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상업축에 대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횡축이 형성되고요. 나머지 4개 축은 바로 광화문 시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중심축, 두 번째로는 인사동과 명동을 지나서 회원까지 연결되는 역사문화관광축, 세 번째로는 세운상가 개발 지역과 남산까지 연결되는 남북녹지축,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지나서 신당까지 연결되는 이 복합문화축, 이 4개의 축이 지금 현재 개발축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거지와 상업지가 맞닿아 있는 그런 역세권 지역들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인데요. 자, 중심축에 연결되는 서울역 역세권, 또 관광축에 연결되는 이 회원역과 명동역 역세권에 있는 회원동, 녹지축으로 개발되는 충무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필동, 거기에 문화축으로 개발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역세권에 있는 장충동과 이 신당동 일대가 이 개발축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4지역 중에서 1순위, 선순위를 먼저 따지자면 저는 중심축으로 개발되는 서울역 역세권을 1순위로 둘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도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GTX 노선까지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중심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죠. 근데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이미 서울역 역세권 주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재개발을 지정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났는데요.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지금 현재 14억에서 15억대 가격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8억 중반에서 9억대까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최소 5, 6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이 비싼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에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후순위를 좀 따지자면 저는 녹지축으로 개발되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관광축과 문화축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2개의 축들이 있는 이 회원동과 장충동, 신당동 일대가 그 다음 후순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심축으로 개발되는 서울역 역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역 역세권에 있는 회원동이 좀 더 중심축 영향과 또 관광축 개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2순위로는 바로 저는 회원역 역세권에 있는 회원동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원동 역세권에 있는 빌라들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렴합니다. 지금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보자면 5억 3, 4천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고, 전세로 활용한 투자를 하게 되면 2억에서 2억 3, 4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즉 실질적으로 서울역을 빼면 나머지 지역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봐야 될 곳이 바로 회원동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앞서 강남공원을 포함해서 도심 역세권에 미완성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적은 투자 금액이 들어간 지역이 회원동이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지금 시기 때 눈여겨보시면서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신다면 비교적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서울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들은 더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그런 유망한 역세권 지역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유망한 지역들 재테크 전략 세워가실 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